65회 2급 65회 1번 B형이죠. 이제 조금 우리가 하는 거랑 가까우니까 회계보다는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가세가 뭔지 알죠? 근데 영세율이 부가세가 영세율이랑 면세가 뭔지 안다는 게 부가세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영세율이랑 면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부가세를 이해하고 있구나. 물론 이건 뭐 단순히 하나 외워가지고선 풀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영세율은 왜 이렇고 면세가 이런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대체 영세율이 뭔지 면세가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가세가 뭘까요? 부가세가.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게 좀 우리가 언뜻 과거에 배웠던 어렴풋한 생각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 뭐야? 부가세 정의를 하라니까 또 부가세가 나와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래. 거기에 부과된 조세래. 아, 당연히 부가가치 되니까 그렇겠지. 이 부가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정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화가 나서 그래. 근데, 아니,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뒤에서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거래 단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더, 더 화가 나잖아요. 정의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라는 어떤 우리가 이걸 관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금액인지 그냥 다른 걸 통해서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업종이란 게 세 개가 있으면 얘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사실 땅은 있죠. 보통 땅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은 있다고 생각해.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땅이랑 돈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판매할 때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가치 총액이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땅을 빼는 거예요. 땅은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냥 원래. 그래서 부가세 계산할 때 우리가 땅을 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중간 매매상은 샀다가 팔기만 했잖아요. 결국 사오는 가격, 파는 가격의 차이. 요게 이 도매업자의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소매업자는 도매업자한테 사와서 결국 진열해 놓고 갖다 파는 거잖아요. 진열을 내가 땅에다 했다고 쳐봐요. 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매업자인데. 땅에다 딱 진열했다가 팔았어. 그 자체가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판매한 거에서 내가 사온 가격을 빼면 그게 부가가치 우리가 신고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 인건비. 어쨌든 그게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부가가치가 그런 요소들의 합과 어떤 이윤이 더해져서 부가가치다 라고 해요. 또 개념이 나오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런 거라면 세는 도대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세할 때 언제 과세할 거냐? 부가세가 막 생겨날 때 과세할 거냐? 사실 부가세 만든 사람이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소비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비세. 부가가치는 그 세금을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뭐 본인이 낸다고는 하지만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결국 이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한테 내가 받아서 납부하는 주체가 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접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 이외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는 거겠죠. 신용카드에. 그럼 그렇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이 계산하는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나 그런 것들, 인건비 같은 거는 매입세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인건비를 준다고? 그 사람의 그게 부가가치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력, 자본, 토지는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어떤 필요한 구성 요소라 그냥 부가가치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머지 부가세가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빼주는 게 그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가세가 되는 거고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창출한 그거에 대해서 10%만큼 세금 내는 게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일단 부가세는 그래요. 그럼 영세율이랑 면세는 뭐냐? 결국 소비할 때 소비하는 주체한테 네가 세금 내라 이거예요. 네가 술을 지금 사 먹으니까 그 소비하는 거니까 그 소비 대상에 얼만큼은 세금을 납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영세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이 물건을 수출할 때는 부가세율이라는 게 10%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공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0%인 거예요. 부가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넘어갈 때 거기에서 니네 나라 어쨌든 그 나라에 가서 소비세가 있으면 과세 될 거고 없으면 과세 안 될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소비세를 붙이셔서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외로 넘길 때 소비세가 없는 상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영세율이라고 해요. 영세율에서 부가세 부담이 없으려면은 나는 부가세를 냈잖아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 최종 소매업자인데 내가 무역하면서 넘겼어요. 그럼 난 그 대상 물건을 살 때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거든요. 근데 부가세 부담을 안 주려면 이 사람은 걷어서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어서 내지도 못하면서 이만큼의 부가가치를 부담했잖아요. 소매업자는. 이걸 사오면서 이 도매업자한테 이만한 가치를 사오면서 그때까지의 부가가치를 난 소매업자로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없애줘야지. 내가 부담하는 부가세까지 없애줘야지 다 없어진다 이거죠. 이건 좀 약간 헷갈리니까 실제 면세랑 차이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면세는 딱 소비하는 그 소비 주체만 딱 면제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면세라는 게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먼저 어쨌든 소비세 방금 이 대상 과대상 물건을 어쨌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주체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싸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그 과세 대상 면세 대상 자산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한 재화나 공급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라는 게 매출세액에다가 10%를 곱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라는 게 최종이에요. 아니, 최종이 아니구나 참. 처음 생산한 거야. 이게 아까 말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영세율이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얼마 주고 사왔냐면요. 1,500원에 150원을 더 주고 병을 사온 거예요. 병 입장에서는. 난 이제 사다 팔려고 그래. 사다 팔려고 하는데 병 입장에서는 나는 200원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200원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나 인건비 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500원, 1,500원과 부가세 150원을 주고 내가 사온 다음에 나는 200원만 이익을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아예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고 싶어요. 그럼 나는 1,700원에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200원이 남게 되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1,500원에 사와서 1,7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세를 낸다면 난 소비자한테 170원을 받겠죠. 그리고 요 상대방 있잖아요. 요거 사온 거, 요거는 공제를 받겠죠. 그쵸? 그러면 병이 부담하는 부가세는 얼마죠? 170원을 걷어서 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50원을 공제받아. 그럼 20원만 내겠죠. 걷어서 내는 건 병이 걷어서 내는 건 20원이잖아요. 국가한테 내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서 냈잖아요. 그것도 받아서 낸 거죠. 결국 병이 부담해야 될 부가세는 20원이에요. 20원이잖아. 그럼 그 20원이 뭐죠?
내가 이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인 200원의 10% 값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 물품이 수출한대요. 그럼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지 받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안 해도 된대. 그건 소비 단계가 아니라 영세율이라고 적용을 해준대요. 그럼 이 병의 입장에서는 170원을 받아서 안 내는 건 좋은데 그럼 소비자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걸 가져가는 사람은. 그래서 1,700원만 부담하면 돼요. 170원은 부담하지 않고. 근데 이 병은 어떻죠? 사올 때 1,500원 주고 사온 게 아니죠. 1,500원에다 부가세를 더해서 사왔어요. 병은.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부가세를 요거만 납부하는 것만 면제해줘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가 남게 되죠? 1,700원에서 요 두 개를 뺀 값이에요. 1,650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병한테 남는 돈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5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내고 나면 나는 50원밖에 안 남아 갑자기.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역할에서는 난 최소한 200원의 가치는 나와야지 내가 인건비 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50원밖에 안 남잖아. 그럼 병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환급을 못 받는다면 이 가격을 올리겠죠. 1,550원에다 150원 더하면 1,650원 플러스 200원의 값을 병은 받게 될 거예요.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본인이 한 역할이 난 200원의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면세고 영세율은 이 150원까지 돌려준다는 거죠. 병한테. 이 150원 누가 냈죠? 병이 냈잖아요. 그걸 걷어서 을이 납부는 했지만 병이 돈 주고 사오면서 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병이 냈기 때문에 병한테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150원. 그럼 병은 부가세를 걷어서 내지도 않았죠?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는 다 환급받았어요. 그럼 이 환급, 난 결국 50원이 남았는데 150원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200원이 남게 된 거잖아요. 본인한테. 그렇죠? 이게 영세율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을 환급해 주는 거죠. 아는 거죠? 알겠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알 거예요.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도 되고. 이 면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병의 입장에서 여기서 얘가 이건 이제 좀 약간 부가가치가 다르죠. 이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봤어요. 난 갑의 부가가치, 을의 부가가치, 병의 부가가치 마찬가지예요. 2단계에서 얘는 1,000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00원 남기고 팔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인건비 주고 이거 주고 하려면은 어쨌든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병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1,000원이 남겨야 돼요. 근데 이게 주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대상이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면세를 해줬어. 면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얼마에 사왔죠? 440원에 사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과세자예요. 440원에 사왔어요. 근데 그 중에 부가세가 얼마죠? 40원이잖아. 그럼 난 결국 400원에 사온 거랑 만약에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 400원에 사온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40원은 환급 받을 테니까. 일반 과세자라면. 그죠? 그 대신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 내가 판매하는 거에도 10%가 붙겠죠. 그러면은 나는 결국 400원에 사온 게 되고 결국 1,000원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1,400원에 팔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잖아요. 내가 1,000원에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1,400원에 내가 누군가한테 팔면서 140원을 원래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140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이게 만약 쌀이라고 하면 쌀이 면세잖아요. 쌀을 사올 때 가격이 얼마예요? 1,540원이죠. 1,400원에다 140원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쌀 사는 사람은 원래 1,540원을 주고 사와야 돼.
만약에 이게 그냥 부가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면, 그쵸? 근데 면세예요. 쌀은 면세야. 그럼 우리가 계산서를 끊을 때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니까 병 입장에서는, 근데 면세는 돌려주지 않으니까 매입세액은, 병 입장에서 사온 금액은 440원인 거예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쌀을 얼마 주고 샀죠? 이 사람 440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난 부가가치를 얼마 붙여야 돼? 1000원을 붙일 거예요. 그럼 난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1440원에다 팔아야지 나한테 이익이 1000원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 가격이 1440원이 되는 거예요. 1400원 플러스 내가 사온 가격에다가 부가세 요거를 환급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부가세를 부담했는데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면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지금 쌀을 파는 거야. 그분이 부가세 알겠어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차이는 아니지만, 아니 뭐 농부도 알 수 있잖아요. 부가세 왜 몰라? 농부 부가세 모르나? 그러니까 아니 뭐 몰라도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쨌든 그 법의 취지는 그래요. 법을 할 때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는 이게 법이 언제 생겼겠어요? 되게 오래전에 생겼거든요. 그때 뭐 대부분 쌀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농촌에서 잘 몰라요, 부가세를. 그럼 그 사람은 부가세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농약을 사러 갔어요, 농약사에. 그럼 농약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부가세를 붙여서 팔겠죠. 왜냐면 그 농약 주인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농민은 그 부가세를 부담하고 샀지만 본인은 부가세 신고하지 말고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에 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다 자기 이익을 더해서 팔겠죠. 그게 면세의 취지입니다. 영세율과 면세 비교하면은 결국 이 모든 거래에서 영예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세율을 부가세 정부가 걷어가는 게 없어요. 모든 거래 단계에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영세율을 딱 적용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긴 부가세는 다 환급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여기 잘 봐요. 갑한테 부가세 얼마 받았죠? 얘가 창출한 게 1000원이야. 100원 받았어요. 갑한테. 그죠? 판매 가격에 붙어있던 정부가 100원 받았어요. 을한테는 얼마 받았죠? 을의 부가가치는 500원. 얘는 1,500원에 팔고 150원을 받았잖아요. 부가가치로. 근데 매입할 때 부가가치를 100원 부담했거든요. 그럼 결국 50원. 을한테 결과적으로 받은 건 50원이잖아요. 얘한테 100원 받고 얘한테 50원 받아가지고 얘한테 150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냥 걷었다가 주는 거예요. 영세율. 그래서 모든 거래에 영예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해서 없어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게 이제 맨 마지막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거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하고 면세는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농부도 농약 살 때 부가세 내고 사요.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환급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의 협력 의무.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놓은 거예요. 농부 아저씨. 이 그림. 그러니까 과세 아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부가세에 따른 협력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냥 팔고 싶은 대로 팔으라 이거야. 자판을 깔고 쌀을 파는. 어쨌든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쌀도 많이 팔면 소득세 내는 거 알죠? 그리고 주요 사업자가 수출업자라는 거. 네. 이런 게 이것도 있네. 면세 포기. 면세 포기가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요거가 자주 나와요.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가 마음대로 면세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으면, 왜냐면 면세 포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대부분 영세율 사업자거든요. 면세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세를 확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업종이 면세 포기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쌀을 공급해요. 만약에 쌀을 공급해. 대량으로 쌀을 공급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쌀을 다 모아가지고 탈곡해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탈곡을 해, 막. 탈곡이 뭔지 알아요? 일단 그 벼 껍데기를 이렇게 막 벗겨가지고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미인가 그거. 어쨌든 그 사업자는 쌀을 파는 거잖아요. 결국 쌀을 가공해서 결국 쌀을 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가세법상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기계를 엄청 큰 걸 샀거든. 근데 영세율은 이 기계를 샀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 포기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 영세율 사업자만 돼요. 그리고 뭐 요 포기 대상이 일단 있다는 거. 그리고 이 3년.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예요. 모든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만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그 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공급하는데 그 사람이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시점에는 환급을 다 받았다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기가 안 된다는 거고, 이미 포기는 되지만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그런 면세 사업자고, 그리고 만약에 포기 신고를 하면 그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냈을 때 만약에 이걸 2년 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영세율 적용 대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틀린 문장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영세율은. 근데 면세는 없는 거거든. 막 이거 연수를 외웠냐 못 외웠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이랑 면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얼마나 지금 돈이 아깝겠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걷어들였잖아요. 부가세를. 근데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갚아하고 을한테 걷어들이는 게 받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징수 비용이 발생하거든. 근데 누군가한테 돌려주기까지 정부가 남는 게 아무도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줄 때는 까다롭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커요. 이거 영세율 신고할 때 첨부 서류 같은 거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럼 가산세 고스란히 나오는데 그게 과표를 기준으로 내. 근데 수출업자가 영세업자야. 걔네들 수출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10억씩 가.
그럼 그거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누락했어. 그럼 안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일단 2급 65회는 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